칭기스칸의 뿌리는 몽골 초원이 아니라 고구려와 발해일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처음엔 저희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수백 년간 굳건하게 내려온 역사관을 뒤흔드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그건 마치 역사책에 새겨진 문장이 아니라 수천 년을 건너온 기억의 파편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몽골 청년이 한국 땅에서 잊혀진 퍼즐 조각 하나를 발견하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마주한 진실은 단순한 민족의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래전 흙 속에 묻혀있던 조상들의 메시지였고, 이제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 되살아나는 생생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유학 생활의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정체성에 대한 고민, 기억을 향한 여정, 그리고 두 개의 고대 문명이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기록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던 역사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질문의 시작이 되어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전해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에서 온 유학생 아르슬란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23살이 되었고 서울의 한 국립대학교에서 역사교육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오게 된 건 고등학교 때 우연히 접한 한국 드라마 때문이었어요. 몽골에서도 한국 콘텐츠는 정말 인기 많거든요. 그땐 단순히 서울이라는 도시가 멋져 보여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서 공부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몇 년을 준비해 장학금을 받고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공항 안내 직원분이 제게 웃으며 말을 걸어주셨는데 그때는 알아듣지 못해 머쓱하게 웃기만 했어요. 지금은 그래도 꽤 들리고 말도 어느 정도 하게 되었지만 그때의 긴장감과 설렘은 잊히지 않네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외로웠습니다. 몽골에서는 이웃들이 자주 왕래하고 저녁이면 불을 피워 이야기를 나누는 문화가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파트 문을 닫으면 그만인 느낌이었고 수업이 끝난 후 기숙사에 돌아오면 방 안에 울리는 제 숨소리만 또렷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더욱 학업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엔 책을 읽고 리포트를 쓰고 교수님 강의를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고 저 또한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몽골에서 가져온 전통 장식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걸 바라보며 그래, 내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말자고 스스로 다짐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학기 초반 동아시아사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날 교수님께서 조용한 어조로 수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은 고구려와 발해의 유민들이 북방으로 이주한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노트북을 펼치고 필기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교수님의 다음 말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멈춰야 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고구려와 발해의 유민이 몽골 초원까지 이주하여 그곳에 정착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심지어 칭기스칸의 뿌리가 고구려계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순간 제 뒷목이 서늘해졌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탁 하고 건드려졌다고 해야 할까요? 어릴 적 할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우린 바다 건너에서 왔단다, 아르슬란. 우리는 귀한 피야. 그걸 절대 잊지 마라. 그 말은 늘 의식 한켠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마음에 그저 전설처럼 여겼고 깊이 생각해보진 않았어요. 그저 우리 조상이 어디선가 훌륭한 분들이었겠지 정도로 넘겼죠. 그런데 지금 교수님의 말씀을 듣자 그 말들이 현실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할머니의 말씀이 단순한 전설이 아니었다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바로 교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하신 그 학설 혹시 조금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잠시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니 이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몽골에서 오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더 흥미로우시겠군요. 사실 문헌이 많지는 않지만 몇몇 연구자들은 말갈개 고구려 유민이 몽골로 갔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답니다. 정설은 아니지만 꽤 흥미로운 이야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업 내용과 할머니의 말씀이 계속 떠올랐고 그날 교수님이 보여주신 유물 사진도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분명 무언가가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도서관에 틀어박혀 고구려와 발해 그리고 몽골 관련 자료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설마라는 생각과 혹시라는 기대가 머릿속을 번갈아 떠돌았습니다. 하루는 고서 번역본을 읽다가 말갈개 이주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눈물이 핑 돌기도 했습니다. 그냥 말로 설명하기 힘든 아주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제 뿌리를, 제 정체성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요. 어쩌면 제가 찾는 답은 한국에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었습니다. 수업을 듣고 도서관에 가서 조용히 공부만 하던 일상은 사라졌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저는 도서관 역사자료실을 기웃거리며 매일 밤을 보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정체성에 대한 집착이라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게 아니라 제 안에 깨어나 버린 기억을 뒤쫓는 일이었습니다. 고구려와 몽골, 말갈과 초원 이주, 발해 유민 북방 정착설. 이 키워드들을 검색하면서 저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자료는 많지 않았고 연구자들의 의견도 제각각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추정 수준의 논문들 사이를 헤매면서도 저는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하 도서관의 오래된 섹션에서 1985년 발간된 동부가 고고학 논문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책장 안쪽에서 먼지를 털어내며 펼친 그 논문 속에는 알타이 남부 지역에서 출토된 삼조고 문양 동경펜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삼조고 고구려의 상징이자 제게는 어린 시절 몽골집 거실 장식장 유리 안에서 보았던 그 은목걸이의 문양과 똑같은 이미지였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논문 속 도판에 인쇄된 그 문양을 보자마자 저는 무언가에 맞은 듯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수년 전 무심코 지나쳤던 목걸이의 의미가 이제는 저에게 정체성을 송두리째 바꿔놓을지도 모를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숙사로 돌아가자마자 어머니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혹시 거실 장식장에 있던 그 은색 목걸이 기억나요? 그거? 내 할머니 유품이잖아. 왜 갑자기 그걸 묻니? 그 목걸이 저한테 꼭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알아봐야 할 게 생겼어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걸 내가 필요로 할 날이 올 줄 알았어. 보내줄게. 그리고 내 할머니가 늘 하셨던 말, 이제야 이해하려 하니 반갑다. 며칠 후 택배로 도착한 상자 하나. 그 상자는 먼 길을 건너온 듯 세월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포장을 뜯고 안을 들여다보니 은은한 광택을 띠는 은 목걸이 하나가 보였습니다. 문양은 어릴 때 기억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삼조고와 닮은 삼각형 패턴, 나선형 방사문, 그리고 정중앙에는 고대 몽골 문양처럼 보이지만 한국 고대 무늬와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바로 김기석 교수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역사문화연구소에서 연구 중이시던 교수님은 제가 손에 쥔 은목걸이를 보고는 이내 진지한 눈빛으로 확대경을 들이대셨습니다. 이런 이 문양은 고구려 말갈개 유민이 사용하던 귀족 상징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특히 이 방사형 구성은 고구려 후기 고분벽화에서도 발견되죠. 그럼 정말 고구려계일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확답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저는 교수님께 제 가족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가 자주 하시던 이야기, 우리가 바다 건너에서 왔다는 믿음, 그리고 이 목걸이와 함께 간직되어 온 유물들. 교수님은 제 말을 들으며 조용히 서가 쪽으로 향하셨습니다. 오래된 문서들을 꺼내오시고는 저에게 한 장의 문서를 내보이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1972년 몽골 헝게르 지역에서 발굴된 토기 파편입니다. 고구려 유물과 거의 동일한 문양이 발견됐다는 보고서예요. 당시 공동조사단이 실측한 문양과 지금 이 목걸이의 문양 매우 유사합니다. 저는 그 문서를 손에 쥔 채 눈앞이 흐려지는 걸 느꼈습니다. 단지 유사한 문양이라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저의 조상 이야기를 정당하게 다뤄주고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교수님의 권유로
저는 문화재청 산하 민족문화연구원에 정식 분석 협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목걸이의 금속 성분, 문양의 기원, 유사 문양의 출토지 분석까지 공식적인 감정 절차에 들어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저는 그 기다림의 시간조차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동시에 제 학과 수업 중 하나였던 동아시아 문명사 세미나에서 저는 개인 발표 주제를 제출했습니다. 칭기스칸은 고구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발표 제목을 본 담당 교수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이게 학문적 주제입니까? 아니면 다큐멘터리 제목인가요? 제게는 제 삶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발표 당일 친구들과 교수님, 그리고 일부 유학생들까지 모인 자리. 저는 슬라이드에 목걸이 사진, 문양 비교 자료, 그리고 민족문화연구원에 제출한 감정 요청서를 띄웠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설이 아닙니다. 저의 정체성과 조상의 이야기를 찾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발표 이후 많은 친구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같은 몽골 유학생 중 한 명은 제게 대놓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너무 오래 있었나 보네. 이젠 너 자신도 몽골인이라는 걸 잊은 거야? 그 말에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전 몽골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 피 속에는 고구려가 살아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학과 세미나실에서의 발표가 끝난 뒤 저는 오랫동안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손에 들고 있던 레이저 포인터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제 마음은 왠지 모르게 평온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할머니께, 그리고 제 조상들에게 떳떳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몽골 유학생 단체 카톡방에서는 제 발표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얘, 한국에서 뭐 잘못 먹었냐? 왜 갑자기 우리가 고구려 후손이래? 이제 곧 서울시민 자격시험 치겠네? 네 정체성은 몽골인이야. 잊지 마라. 모욕과 비아냥이 섞인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가슴이 뻐근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란 걸 알면서도 이렇게까지 외면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어떤 친구는 따로 연락해와 말했습니다. 아르슬란, 너 그거 발표한 거 좀 위험할 수도 있어. 몽골에서 그런 얘기하면 민족주의에 자극한다고 욕먹어. 정치적으로도 민감하고.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노트북 화면에는 여전히 삼조고 문양이 떠 있었고 벽에는 제가 인쇄에 붙여놓은 고구려 벽화 이미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제게 용기와 방향을 줬지만 그 순간엔 묘하게 저를 바라보며 넌 누구냐고 되묻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 질문은 다시 제 마음 한가운데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같은과 한국인 친구 민수와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발표를 직접 보진 못했지만 소문을 듣고 있었는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르슬란 그거 진짜야? 너네 할머니 말이랑 그 목걸이 이야기? 응, 나도 아직 다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냥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나한테는 중요했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지 알 것 같아. 한국에서도 그런 사람들 있거든. 자기 성씨의 뿌리를 찾기 위해 족보 뒤지고 유적지 돌고 다니는 사람들. 너처럼 진지한 사람은 드물지만 말이야. 민수와의 대화는 제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방학을 맞아 참가하게 된 동아시아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에서 저는 우연히 강원도 영월에 있는 고구려 유적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인적이 드물고 평일에는 관광객도 거의 없었습니다. 문화해설사 한 분께서 유적지의 기원과 관련 설화들을 설명하시던 도중 저는 작은 용기를 내어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 중 북방계 유민이나 말갈계 이주민과 관련된 게 있을까요? 해설사는 제 질문이 다소 낯설었던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런 학설도 있긴 한데 아직 정설은 아닙니다. 보통은 그냥 고구려 후기의 잔재로 봐요. 그 순간 한 무리의 관광객 중 한 사람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중국에서 오셨어요? 아니요. 몽골에서 왔습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갸웃하더니 말했습니다.
아이고, 고구려가 중국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던데 몽골도 거기 편인 줄 알았네. 미안해요. 순간 제 안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억울함, 분노, 혼란. 누구도 악의는 없었지만 저에게 그 말은 마치 정체성에 대한 또 다른 공격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한국에서는 너무 몽골인이라 오해받고 몽골에서는 너무 한국화됐다며 비웃음을 사고 누구도 제 존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저는 떠올렸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무릎에 앉히고 들려주시던 이야기들. 우린 바다 건너에서 왔다. 귀한 피다. 그 말의 진심이, 그 신비한 음성이 제 귓가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건 혈통에 대한 우월감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적 환상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기억이었습니다. 잊히지 않기를 바랐던 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은 저라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 나는 몽골 사람이다. 하지만 내 피 속에 고구려의 흔적이 있다면 그건 내 뿌리를 더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지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날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온전히 껴안았습니다. 고구려 유적지를 다녀온 이후로 제 삶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던 시간을 지나 이제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었고 과거를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으며 무엇보다 나라는 존재를 이해하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미나 발표 후 몇 주가 지나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발표 당시 누군가가 녹화해 올린 영상 일부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유학생의 충격 발표. 칭기스칸은 고구려계일 수도 있다. 몽골 청년이 던진 질문. 한국과 몽골의 역사를 흔들다. 처음엔 단순한 조회수 정도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생각보다 뜨거웠고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건 소름이다. 진짜 논문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외할머니도 항상 우리 조상은 고려에서 왔다고 하셨는데 뭔가 통한다. 정체성 혼란이 아니라 이건 문화의 재발견이다. 그 댓글들 하나하나를 보며 저는 이 이야기가 단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란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기억의 끈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특별한 연락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이 채널 다큐멘터리 팀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담당 P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발표 영상이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몽골과 한국 사이에 잊힌 역사를 다룬 다큐를 제작하고 싶은데 직접 현장을 함께 돌아보는 걸 고려해 보시겠어요? 망설임은 잠시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일이 아직 두려웠지만 이 이야기가 더 멀리 닿을 수 있다면 그 여정에 제가 서는 건 의미 있다고 느꼈습니다. 촬영은 그다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첫 촬영지는 강원도 철원, 민통선 근처에 위치한 고구려 유적지였고 해설사 한 분과 함께 소수의 인원이 조용히 둘러보았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건 아무도 관심 없는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아주 오래전부터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가 제 할머니를 통해 저에게 도착했고 이제 제가 그걸 다시 세상에 들려주고 싶습니다. 촬영팀은 이후 저와 함께 몽골로 향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외곽, 제가 자란 작은 마을과 어릴 적 뛰놀던 초원, 그리고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할머니의 사진이 놓인 집. 어머니께서는 촬영을 조심스러워 하셨지만 제 설명을 듣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멀리까지 이어줄 줄은 몰랐다. 그 목걸이를 내가 받았을 때 언젠가 내가 해낼 거라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 그날 밤 저는 카메라 앞에서 할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목걸이를 꺼내 조심스럽게 손에 올려놨습니다. 할머니, 이제 알아요. 당신이 하신 말씀이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제 피 속에, 이 목걸이 속에, 그리고 제 이야기에 살아있었어요. 다큐멘터리는 두 피의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되었습니다. 한국과 몽골의 방송사에서 동시 방송되었고 각국 역사 포럼에서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방송 이후 몽골에서도 저를 찾아오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대부분은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청년들이었습니다. 저도 할머니가 한국계라고 하셨는데 그게 진짜일까 싶었어요.
우리 조상 중 고려인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당신 덕분에 저도 제 이야기의 시작을 찾고 싶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역사란 교과서 속 글자가 아니라 사람의 가슴 안에서 흐르는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이제 저는 연구자로서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방 유민의 이동 경로와 문화적 유산을 주제로 석사 과정을 밟기 위해 한국의 대학원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방학 때마다 고구려 유적지나 몽골의 전통 마을을 방문하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연구하는 일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체감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혹시 내가 정말 고구려 후손일까? 그건 증명할 수 있는 걸까?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유산을 알고자 했고 그 기억을 잊기 위해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그 이야기를 통해 수많은 나들이 자신의 뿌리를 돌아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카메라는 이제 저를 비추지 않지만 제 마음에는 여전히 그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강원도의 고구려 유적지, 해질 무렵 언덕 위를 걷던 제 모습. 그때 저는 조용히 속삭였죠. 나는 몽골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 피 속에는 고구려가 살아 있었어요. 이건 나라의 경계가 아니라 기억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떠오르는 마지막 문장처럼 저도 믿습니다. 잊힌다고 사라지진 않는다. 당신의 뿌리는 어쩌면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당신도 자신의 뿌리를 찾고 있다면 그 여정을 멈추지 마세요.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모두 조금 더 넓은 나를 만나게 될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는 모두 기억의 연결 속에 있습니다.